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파란 하늘에 환상적인 상고대를 볼 수 있었던 소백산 어이곡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소백산은 제가 천동 계곡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정말 멋있는 산입니다. 특히나 정상부의 고위 평탄면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요즘 같은 눈꽃 시즌이나 혹은 5월 말 철쭉 시즌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보신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경인 파란 하늘에 하얀 상고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런 상고대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고요. 일단 높이 자체가 1400m가 넘기 때문에 좀 등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정비는 국립공원답게 잘 돼 있어서 특별하게 힘든 구간은 없고요. 접근성은 단양에서 버스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 하루에 7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풍경은 눈꽃이 자주 펴가고 특히나 요즘 같은 설경 시즌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너무 멋있죠? 미쳤죠, 풍경이? 네,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천동으로 올라서 어이계곡으로 내려왔는데 천동 계곡에서는 하늘이 안 열렸었는데 요 비로봉을 탁 지나서 어이곡 삼거리를 지나서 탁 들어왔는데 하늘이 새파랗게 열려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눈꽃이 폈습니다. 네, 이거는 중간에 눈발이 날리는데 햇볕이 비쳐서 좀 눈발이 비산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어이곡 삼거리 부근입니다. 이 정상부를 고위평탄면이라고 하죠. 이 사진은 정상부 능선에서 연화봉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초입에 만난 계곡의 사진이고요. 계곡에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설경이 미쳤습니다, 정말. 와. 이 나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진짜 삐죽삐죽 솟은 가지에서 핀 상고대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예쁘죠? 네, 이거는 중간 지점에서 상고대가 살짝 핀 모습이고요. 미쳤네요, 진짜 풍경. 새하얀 눈꽃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정말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러면은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지도 어플로 어이곡 탐방 지원센터로 검색을 해도 되고 뭘 검색하는데 세밭 식당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세밭 식당이 여기 세밭 주차장이 있는데 세밭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식당 이름이고요.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양에서 버스가 한 7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좀 이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로로 일단 접어들면은 어이곡 상거리까지는 외길이고요. 비로봉 어이곡 상거리에서 비로봉으로 탁 찍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이곡 상거리로 올라서 이렇게 공망봉을 통해서 늦은 매기를 통해서 이렇게 원점 회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겨울은 여기가 능선이거든요. 근데 능선인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능선을 길게 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엔 이렇게 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이쪽이 또 철쭉이 예뻐서 철쭉 시즌엔 이렇게 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철쭉 시즌에 아마 이쪽 코스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천동이, 제가 천동 코스 편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천동 코스의 주목 군락지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갖고 눈꽃이 피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천동이랑 연계해서 많이들 다닙니다. 혹은 여기 삼각 코스가 달발굴까지 차가 올라와서 여기가 최단 코스에서 이쪽을 통해서 연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산행 난이도는 뭐 산행 거리가 약 12km 정도, 그러니까 어이 계곡으로 올라서 천동으로 내려오면 약 12km 정도이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내려오는데도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 고도는 1439m이고 상승 고도는 거의 1000m 정도입니다. 시작 고도가 400이 넘습니다. 천동보다 약간 높아서 조금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어이계곡은 좀 짧은 대신 경사가 조금 더 가파르고 여긴 좀 긴 대신 경사가 좀 더 완만합니다. 어이곡 삼거리 부근부터 바람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비로봉까지 혹은 천동 삼거리까지 이 능선 구간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가시기 전에 날씨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손가락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진짜 손가락 잘리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가 세밭 주차장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여기 한 10대대, 반대쪽으로 한 10대대, 좀 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밭 식당은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소백산 농특산물 판매장 뒤편에 보면은 세밭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여기서 꼭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고요. 그리고 세밭 주차장에서 단양 읍내로 나가는 버스 시간표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하산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양 브랜드 콜택시가 여기 있고요. 제 이거 말고 교통편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택시나 혹은 탁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좀만 더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늦은매기와 비로봉으로 갈라지는 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늦은매기 제를 거쳐서 국망봉으로 가는 코스이고 이쪽이 비로봉으로 가는 코스인데 비로봉 가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멀리 하얀 모자를 쓴 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보면은 아마 오늘은 예쁜 산고대를 보겠다 안 보겠다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만 여기서부터 조금 논밭을 지나서 가게 되고요. 논밭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곧 계곡이 나타나고, 네, 전 이렇게 있어갖고 유튜브 홍보도 할 겸, 유튜브 주소라도 써놓을 걸 그랬네요. 네, 좀 써봤고요. 장난을 쳐봤고요. 조금 지나면은 곧 다리가 나오고, 여기가 어이탐방지원센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오르막이 시작이 돼요. 여기는 천동 코스는 되게 완만하고 꾸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가팔라졌다, 좀 완만해졌다, 가팔라졌다, 완만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구불구불 틀기도 많이 하고 좀 천동에 비해서는 조금 덜 지루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해발 540m이고요. 네, 초반에는 계곡을 따라서 보면서 올라가게 되고, 사실 계곡이 제가 왔을 때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영하 한 13도 막 이랬던 날인데 계곡이 얼지 않았더라고요. 계곡의 눈 쌓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밤사이에 1에서 4cm 정도의 적설량이 예보됐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길은 딱히 설명을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가파르지도 그렇게 쉽지도 않은 일이고요. 중간에 만난 눈발이 흩날리는 모습입니다.
햇볕과 만나서 조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마음에 드는 영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가 많고요. 제가 이 나무 이름을 너무 많은데 이름을 몰라갖고 제가 천동 코스 편에서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걸림돌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낙엽송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침엽수들은 대부분 상록수인데 이 낙엽송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알려주신 걸림돌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1.5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지금 해발이 720m 정도입니다. 네, 초반에는 계곡을 따라서 오르고요. 계곡이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네, 숲길도 뭐 그렇게 딱히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꾸준히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경사가 그렇게 힘들지도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씩 나무에 눈이 쌓여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해발 900이 넘었고 946m인데 여기서부터 세상이 조금씩 하얗게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른 가지에서 산고대들을 볼 수 있었고요. 곧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해발 1000m 정도 왔을 때는 네, 이렇게 산고대가 완연하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적인 눈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해발 1000m 무렵부터 그렇게 좀 쉽지는 않고요.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곳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든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산고대를 보면서 올라가시면은 크게 힘든 거 모르실 거예요. 미쳤죠, 날씨. 와, 진짜 하늘이 미쳤네요. 네, 해발 1070m 부근이고요. 어이곡에서 3km 왔고 비로봉까지 2km 남은 지점이네요. 네, 데크길이 계속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산고대를 볼 수 있어서 전혀 뭐 힘듦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완전 파티입니다. 이제 그냥 뭐 아무데나 찍어도 되죠. 파티 예.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걷지를 못합니다. 한 자리에서 사진을 1000장씩 찍으면서 가는 거죠. 파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상적이죠. 뭐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또 비교적 완만한 구간이 조금 이어지고요. 네, 낙엽송에 핀 산고대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해발 1200m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예, 계단이 끝나면은 비교적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해발 1200m이고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은 저만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지금 막 너무 신나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진짜 여기 풍경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도 그냥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네, 해발 한 1200m 정도 오면 비교적 완만해지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눈꽃을 즐기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여긴 산죽 혹은 조리대라고 불리는 풀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네, 주차장에 3.6km 온 지점이고 비로봉까지 1.5km 남았네요. 정상부는 굉장히 좀 완만한 편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산행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 나무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쁘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얗게 옷을 갈아입은 염능선의 모습도 보이고요. 염능선과 바로 앞에 있는 나무의 산고대가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와, 진짜 파란 하늘에 산고대는 반칙입니다. 진짜 반칙이에요. 물론 정말 근데 제가 태기산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란 하늘의 산고대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란 하늘이 있으려면은 해가 떠야 되고 해가 뜨면은 산고대가 금방 녹아요.
네, 그래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몇십 장, 몇백 장을 찍을 동안 지금 해발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정상부는 꽤 완만한 편이에요. 하늘을 보면은 파랗고, 네, 정면을 보면 이렇게 새하얗습니다. 어디를 보고 어떻게 찍어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참고로 보정을 하나도 안 하는 사진들입니다. 앞에는 제가 좀 보정을 하는데 사실 이 어이계곡 편은 사실 보정을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거의 보정을 해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보정을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도 있었고, 지금 이 사진들은 보정을 하나도 안 한 사진들입니다. 와, 미쳤죠? 미쳤습니다, 진짜. 네,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살짝살짝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양반이에요. 여기는 완전 양반이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람이 살짝살짝 불기 시작하고요. 눈 밟는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뽀독뽀독. 참고로 네, 이렇게 양 옆에 목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거의 정상부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목책이 보이면은 정상부에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곧 바람이 세진다라는 얘기니까 좀 옷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손가락이 나왔네.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근데 여긴 애교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기절합니다. 진짜 기절합니다. 왜 소백산 똥바람 그러는 게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미쳤어. 대충 찍어도 뭐 어딜 찍어도 날씨가 환장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저 앞에 지나가잖아요. 여기 딱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옆에 나무가 없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조심하세요. 옷 갈아입고 방풍 대비 철저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제 영상과 사진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왜냐고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별로 바람 소리가 달라졌죠. 별로 춥진 않았는데 손을 15초 꺼내 놓으면은 5분은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앵글을 잡고 차분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휙휙휙 그냥 대충 찍고 보내는 거예요. 네, 여기가 요 뒤쪽이 그 연화봉인 거고, 비로봉인 거고, 이쪽이 이렇게 무인대피소 위로 넘어가면 천동상거리 나오고 그 뒤로 연화봉과 그리고 천문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여기가 어이곡 삼거리이고 여기랑 이 뒤에 비로봉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금방 여기서부터 400m인데 사진을 못 찍었네. 사진이랑 영상을 못 찍었어요. 손이 너무 시려하고 너무 아팠어요. 보세요, 이 무슨 상고대가 이만하게 핍니까? 여기 비로봉까지 400m인데 400m 동안 영상이랑 사진을 두세 장밖에 못 찍었어요.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비로봉 바로 앞에서 한 장 찍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제 바람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거든요. 전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앞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붑니다. 참고로 이날 바람 시속이 23km/h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추워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여기는 그래도 찍어야 되니까 한 장 억지로 찍고, 너무 추워서 여기는 영상을 손을 꺼내라 엄대로 못 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돌이 있어요. 이게
돌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요 돌 앞에 이렇게 숨어갖고 여기 조금 나요. 돌에 딱 붙으면은 좀 나요. 그래갖고 돌에 붙어갖고 이렇게 찍은 영상이 이거예요. 이쪽이 저게 비로봉입니다. 이쪽이 천동 그리고 연화봉 쪽. 네, 돌 뒤에 숨어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어이곡 삼거리인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국망봉이랑 늦은매기 제로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와서 네 요렇게 여기가 비로봉입니다. 여기가 정상이에요. 바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무인쉼터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천동 삼거리 쪽 그리고 이쪽이 연화봉 쪽 이렇게 소백산 주 능선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돌 뒤에 숨어갖고 손이 너무 시려워서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왔네요. 네, 여기에 소백산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소백산 정상이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소백산 비로봉 정상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제 비명 소리 들리잖아요. 와 이거 얼굴 안 나가겠는데? 얼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 뭐냐 소리 좀 줄일게요. 이 뭐지 이거? 마스크 같은 거? 이 내고노 버프가 하나 있었는데 다 얼어갖고 소용이 없어요. 저 앞에 분 지금 비트비트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가시면 방금 제가 영상 찍은 데가 이 돌인 거고 이 도 앞에서 찍은 거고 이 뒤로 넘어가면은 어이곡 삼거리인 겁니다. 다른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쪽은 조금 바람이 덜 불더라고요. 여기가 삼가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땐 이쪽이 좀 바람이 덜 불었고요. 이쪽이 국망봉 쪽이죠. 네, 여기만 조금 바람이 덜 불어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좀 몸 좀 녹이고 갔습니다. 진짜 춥더라고요. 여러분 소백산 가실 때 조심하세요.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너무 춥고요. 진짜 날씨 꼭 확인을 하시고 정말 방한 장비 제대로 챙기셔서 가시고요. 저는 한번 제가 쓰는 장비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사실 몸은 그렇게 안 추웠어요. 저는 뭐 손이 너무 시려워서 장갑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터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터치되는 장갑만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 오주의 마운틴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천하장사 요 소세지로 휴대폰을 터치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벙어리 장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배송이 되기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이 1월 8일인데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안 오더라고요. 저 내일 덕유산 가기로 했는데 덕유산은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한 대비 철저히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정말 너무 멋있긴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소백산 어이곡 코스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소백산은 겨울철에는 정말 최고의 설경을 보여주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 너무너무 멋있고요. 특히나 저는 파란 하늘의 상고대라는 정말 보기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다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추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방한 대비 철저히 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눈꽃 산행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